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파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2, 3도 내외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오늘은 종일 춥겠는데요. 특히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찬바람도 쌩쌩 불어오고 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패딩뿐 아니라 방한 용품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에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약 2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앞으로 글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폭설에 대한 대비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 때문에 맑겠는데요.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차오르고 있는 밝은 달도 오늘 밤 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강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영하 2도, 독도 0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눈 소식이 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오늘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포항 지역의 몇몇 사립고교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와 이들 학교의 약진으로 인해 포항 지역의 고교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사립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서울대 진학은 물론 의과대학 3명, 교대 9명 합격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학교입니다. 학교를 찾았더니 교사와 학생이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의 인성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도 수시 합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학 지도를 하고 다양한 자율학습 동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서 포항시 남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교대 등의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비결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 형태를 바꾸고 이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수시로 모여 회의하고 과목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수업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음악 시간에 하는 뮤지컬 수업의 경우 시나리오는 국어 선생님이 쓰고 홍보물 제작은 미술 선생님, 작곡 및 연기 지도는 음악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기부를 읽어보면 그 학생의 수업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학생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걸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이미지화로 영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들 학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길을 살려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교생이 촛불 응원을 하고 교내에서 수시로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교에서 마음껏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입학식과 졸업식은 축제로 꾸며집니다. 모두 이들 두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은 수시 전형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고 풍성한 생활기록부는 수시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준비를 잘한 사립학교들이 약진하면서 포항 지역 고교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포항과 경주, 상주 등 가축시장 16곳을 잠정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와 돼지 등 우재류 농가에서 이동 중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오늘 12일까지 한우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차단의 해법은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라며 농가와 관련 시설, 차량 운영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백신 접종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 등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는 12개 농장 82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별로는 젖소가 4개 농장 438마리로 가장 많았고 한우 359마리, 유구 29마리 등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종 제외 대상을 뺀 전국 소 283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관광 경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포켓몬 성지로 여겨지는 국립경주박물관은 문을 닫은 뒤에도 시민들이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 한가한 평일 오후인데도 박물관이 입장객들로 북적거립니다. 335 모여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포켓몬고 게임 삼매경입니다. 박물관이 포켓몬고 성지로 여겨지면서 관광도 하고 게임도 즐기러 온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경주에서 포켓몬고가 또 핫스팟이고요. 박물관도 좀 견학할 겸 해서 같이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유물들마다 포켓몬고 아이템들이 발견되는 등 포켓몬고 열풍 덕에 박물관을 찾는 평일 관람객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성지로 불리는 포항 운하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포항 운하가 포켓스탑이 많아서 친구들과 자주 게임하러 나와요. 희귀한 포켓몬의 출현지로 알려진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도 근린공원 등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관광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로와 공공시설 등이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폐관한 저녁,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주차장에 몰려듭니다.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을 박물관 안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박물관 측은 포켓몬고를 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만 자칫 사고가 날 우려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석조물 전시장에는 매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관람 질서 중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 횟수를 확대하였고 CCTV 확인을 통해서 유저들이 밤에 너무 근접할 경우에는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가운데 마지막 터널이 사업 54년 만에 오는 15일 관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4.75km 가운데 지난해 관통된 저동터널과 천부터널에 이어 오는 15일 마지막으로 길이 77m의 관선 2터널이 관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1976년 착공돼 2001년 울릉읍 내수전과 북면 선목 구간 4.75km를 제외한 39.8km가 개통된 뒤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11년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포항항을 드나든 외국 선박 10척 가운데 8척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포항항에 입학하는 외국 선박 141척에 대해 안전과 환경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9%인 112척에서 결함이 지적됐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10척은 아예 출항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수산청은 항만국 통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이 정한 안전과 환경보호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결함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경북 지역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우호교류가 중단됐고 지역 수출업체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잠에 결연한 중국 허난성과 2003년부터 14년째 공무원을 파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 측으로부터 파견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교류가 중단된 겁니다. 한 조미김 수출업체는 중국 측이 위생검사 등을 문제 삼아 통관을 불합격 처리해 물량이 반송되면서 3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 한방 화장품 제조업체는 중국 측이 위생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대구 경북 업체의 피해 건수는 벌써 4건이나 됩니다.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연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향 파악에서부터 업체 교육, 세관의 통관 지원, 자금 지원 등을 10여 개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0%가 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문제 이런 것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의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600만 정도 왔었는데 개별 관광객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옛날같이 깃발 들고 다니는 관광객이 끝나가고 개인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해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의 피해가 한층 우려되고 있어 경상북도의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해외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개 국가에서 180건의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수입 규제가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산 철강으로 송유관을 제작한다고 밝혀 매년 10만 톤 정도를 수출한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구조물에 대해 최대 42.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려 국내 철강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오는 15일까지 2017년 글로벌 IP 기업 육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 내 수출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모두 22개사를 선정해 3년간 최고 2억 1천만 원까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해외 권리화 비용 지원과 브랜드나 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 기술 시뮬레이션 등입니다. 사적지인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미완성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34대 효성왕의 왕릉을 짓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유물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낭산 일원에서 발견된 미완성 무덤터입니다. 왕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대석과 갑석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석재들의 형태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왕릉 조성 작업이 도중에 중단된 미완성 왕릉으로 추정됩니다. 항복사의 그 초기 목탑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왕릉이 홍수로 파괴되었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었으나 이번 발굴을 통해서 미완성 왕릉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신라 34대 효성왕으로 추정되는데 재위 5년 만에 병사한 뒤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서는 습부정정, 정원사라고 쓰여진 명문기와 등 3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왕릉 축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너비 16m의 도로 등 유구도 발견됐습니다. 왕릉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원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로가 매우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다져서 이렇게 지금 축조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건물지와 담장, 회랑지의 흔적으로 미뤄 왕릉 축조가 무산된 이후 미완성 석재들을 관청 등을 짓는 데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가 통일 신라 시대의 왕릉 축조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중간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과 작업복 세탁수 등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외부에 무단 폐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외부로 반출된 방패물이 배출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방세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제정된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100명의 시민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북성로 공구빵, 멸치 모양의 젤리 등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주제로 이색적인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의 사업 결과인데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대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멸치 모양을 한 이른바 메로치 젤리. 칼슘과 비타민 D 성분을 넣어 멸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서문시장과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창업가 남매가 개발한 제품으로 서문시장에서 30여 년간 멸치 유통업에 종사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멸치가 또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리고 좀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목공방을 운영하는 최현석 씨는 북성로 공구골목을 드나들다 아이디어를 얻어 볼트와 너트 모양의 북성로 공구빵을 개발했습니다. 공구를 사러 가다가 보니까 북성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쇠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북성로 공구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를 돕는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이 대구 대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의 결과로 9개 팀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근대문학과 차를 결합한 달빛 문학차와 선글라스, 원단 패키지 등 다양한데 오늘 김광석길 임시 판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핍니다. 소비자의 의향, 피드백 등을 좀 받아서 제품 개발에 더 좀 진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최종 3팀을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양산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대구만의 이색 상품들. 청년 실업난 극복과 대구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사과와 배 등 과수 5종에 대해서는 지진과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도 보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의결한 올해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에 유자와 무화과, 시설 쑥갓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53개로 늘어납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종의 경우 지진과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구미의 한 학교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해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SNS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던 경상북도의 조직 개편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가운데 대변인실을 분리해 SNS 운영관리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문제 삼아 안건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기획경제위 위원들은 현재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신설 부서 업무 성격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2, 3도 내외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오늘은 종일 춥겠는데요. 특히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찬바람도 쌩쌩 불어오고 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패딩뿐 아니라 방한 용품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에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약 2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앞으로 글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폭설에 대한 대비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 때문에 맑겠는데요.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차오르고 있는 밝은 달도 오늘 밤 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강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영하 2도, 독도 0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눈 소식이 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오늘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